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2013년도에 법이 새롭게 개정이 돼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저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이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아파트에 분양을 받거나 새로운 집을 구입을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입주할 곳에 잔금일이 되도록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나 월세가 빠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에서도 이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집주인도 사방팔방을 알아보는데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의 주택, 빌라라든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좋은 지역에 있는 외딴 곳이라든가 외진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두고 이사 가기에는 좀 불안한 거죠. 불안한 이유는 다름 아닌 집이 혹시나 또 경매가 들어갈 경우, 그럴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죠. 물론 방법은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의 전신을 유지하면, 그리고 최초에 이사 왔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게 있다라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으로 또 이사를 가서 그쪽에 또 전입신고를 해야 그쪽에 예를 들면 은행과의 약속,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잔금 대출 시에는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실거주 요건, 양도세 때문에 또 실거주 요건 때문에 전입신고를 마냥 또 미룰 수만은 없거든요. 집이 한두 달 내에 빠진다라면은 전입신고를 늦추고 기존 전세 사는 곳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이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뭐냐면, 주택의 소재에 관한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청하게 되면 이제 이게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쪽에 우선 변제권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이분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살아있는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등기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에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파랑에 보면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집주인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제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 집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등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이거는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거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요. 임대차 보증 기간이 끝나야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 기간 중간이라면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쓸 수가 없어요. 최초 계약한 2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계약 기간 내에 먼저 나가는 것은
세입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집주인에게 합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집주인의 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데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소재지에 관할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주민등록을 남겨놔야죠. 주민등록을 함부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순간 내가 대항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대항력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내가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확정인자까지 받아두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다른 근저당과 그 겨룰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거다. 근데 물론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근저당권이 먼저 성립이 됐다라면은 이 우선 변제권은 차순위를 밀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전세를 얻을 때 등기부등본 띄워보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등기등본 보여달라고 했는데 앞에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이 근저당은 말소 조건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안 그러면 말소 조건을 하지 않고 그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로 들어가겠다는 거는 내가 전세금을 띄워도 좋다는 것 같거든요. 물론 뭐 금액이 적으면 최우선 변제권도 있긴 하지만 최우선 변제권도 내 금액을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앞에 선순위로 근저당이라든가 압류가 잡혀 있다라면은 그쪽을 계약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다. 보증금 날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얘기가 잠깐 더 빗나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소를 다 옮기지 못한다면, 가족이 일부를 남겨놓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소를 옮길 때, 세대원 일부만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대항력은 존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고요. 1996년 1월 26일자 95다에 30338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소를 다 옮기지 말고 가족은 일부 남겨둬라 라는 거고요. 그 가족이 꼭 전세 계약한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세대원 일부만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대항력은 존속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가족 전체에다 주민등록을 빼지 말고 가족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다. 꼭 그 전세 계약한 당사자가 남아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가족이면 상관없으니까 이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최악은 그거죠. 최악은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해서 잘 살아왔는데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 전체를 그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했다. 그러면 그 순간, 전입하는 순간 대항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갈 때 내가 전세 살고 나서 그 뒤에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럼 그 은행 대출 받을 은행에서 경매 신청하면 내 전세 보증금은 날아가는 거죠.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도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 기간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내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주소를 계속 남겨두는 게 좋다. 근데 그 새로 이사간 집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 될 일이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새로 이사간 집에 대출받은 게 있는데 6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 된다든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가족 모두가 가지 말고 가족의 일부만 남겨놓고 가는 방법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사를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규 입주하시면서 이제 이사를 많이 하시는데, 기존 집이 빠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